이렇게 잘 나오죠? 엉망이고. 반갑습니다. 근처 목공방의 목수의 길입니다. 오늘은 을 갈아 보십시다. 보시다시피 옷이 엉망, 이제 얼굴에도 막 튀었을걸? 끈을 갈 건데요. 물 숫돌을 이용해서 끈을 갈면 얼굴에 한 번씩 튀곤 합니다. 이 숫돌이 잘 잡혀 있어야 되는데 받침대 유격이 있으면 그 사이사이로 물이 들어가서 얼굴에 탁팍 튀어요. 그 맛에 또 끈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보시다시피 끈을 갈아야 될 게 너무 많이 남았는데요. 갈아 보십시다. 먼저 할 거는 끈이 이제 어디가 깨졌는지 삐딱한지 잘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이중각을 계속 갈고 있었는데 이중각을 하니까 모양이 별로예요. 그래서 이쁘게 반짝반짝 가려면 이중각 없이 그냥 한 번에. 밀글은 이제 각이 타격글은 각이 좀 높은 상태인데, 뭐 여기 밀글로 쓰는 끌이 있고 타격글로 쓰는 끌이 뭐 따로 있겠습니까? 뭐 때리면 다 타격글이 되는 거고 밀면 다 밀글이 되는 거죠. 적당한 각도란 건 없습니다. 뭐 편한 각도 이런 건 없고, 고각이어도 밀리긴 잘 밀리고 낮은 각이어도 타격은 됩니다만, 단점은 타격할 때 너무 낮은 각도의 끌을 쓰면 날이 금방 무뎌집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적당한 게 있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이가 빠진 끌은, 이가 빠지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얘처럼 지금 삐딱한 애가 있어요. 삐딱한 애는 요 회전식 숫돌을 이용해서 끝날을 평을 직각이 되도록 맞춰주는 거죠. 근데 얘를 너무 오래 쓰면 끌이 망가집니다. 끌이 열을 받으면 굉장히 물러지고, 열 처리한답시고 물에 넣었다가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사실은 열 처리하려면 그 진공 뭐 이렇게 열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뭐 3,000원짜리 끌로 뭐 하겠어요? 최대한 열을 안 받는 쪽으로 하고. 두 번째, 얘처럼 보이나요? 이게 잘 보일까 몰라. 얘처럼 각이 엉망인 상태로, 이게 학교에서 제가 이제 배울 때 쓰던 끌인데 이따구로 갈았나 싶기도 하고, 이 끌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상태의 끌입니다. 그래서 각도를 다시 잡아야 되는 상태에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뭐 낮은 방수의 숫돌로 미는 방법이 있고, 벨트 샌더를 활용합니다. 근데 벨트 샌더도 불꽃이 튀어요. 그러면 얘가 열이 받으면 안 되니까 분무기를 이용해서 벨트 샌더의 벨트를, 그리고 날물도 적셔서 최대한 조금씩 돼서 형태만 잡아주는 거죠. 일단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벨트 샌더가 그냥 돌면 좋은데 얘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애여서 그렇다고 같이 움직일 필요는 없고, 최대한 이 면과 직각이 되도록 대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안 그러면 한쪽이 많이 까이고 모양이 또 별로가 되는 거죠. 얘는 아마 80방일 건데요. 80방을 가지고 모양을 잡아보도록 합시다. 이제 아까 그 엉망이었던 모양의 끌이 이렇게 특정 각도가 생겼습니다. 몇 돈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타격과 밀끌을 적당히 섞어서 쓸 수 있는 각도로 보여지네요. 개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 건식 숫돌입니다. 다이아몬드가 박혀있고, 얘는 400, 600, 1000, 1200 이렇게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한 번에 연결을 해서 쓰고 있고, 이론상으로는 한 방에 쭉 가면 1200방까지 갔으면 좋겠지만 그런 욕심은 부려서는 안 되겠죠. 배부터 잡는 방법이 있는데, 배라고 하면 이 끌의 바닥을 평을 잡고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좀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윗날부터 갈고요. 그 다음에 뒤쪽을 갈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넘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마무리는 배를 잡아줘야 돼요. 자,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많이 실패를 봤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파지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왼손을 이렇게 날 끝을 눌러주고 이렇게 미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미니까 모양이 일정하게 나오지 않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미는 방법을 연습도 했었고, 그리고 이렇게 아예 옆으로 미는 방법도 연습을 했었습니다. 일단 빠른 거는 이게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이렇게 미는 게. 그 다음에 이렇게 미는 것도 두 번째로 빠르고, 그 다음에 얘가 좀 느린 편이지만 각도가 좀 정확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건 뭐 본인들의 맞는 방법에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날을 어떤 각도로 세우냐, 이 들어보면 멈추는 데가 있습니다. 넘어가면 좀 날이 많이 이중각이 생기겠죠. 이렇게 딱 걸리는 데가 있어요. 딸깍 소리 들리나요? 당연히 안 들리지. 딸깍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밀어주고, 다이아몬드 숫돌은 물을 적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잡고 밀어볼게요. 한 곳에서 계속 밀면 잔재들이 계속 쌓입니다. 그러면 그 나름의 그 구역에는 또 평이 안 맞아지기 때문에 한 번씩 털고 해주시면 돼요. 불어도 됩니다. 우리가 벨트 샌더를 이용해서 평을 잡았지만 벨트 샌더 자체도 평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는 많이 깎이고 어디는 덜 깎이고 해서 지금 이런 형태의 반짝임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점점 옆으로 오고 있어요. 반짝이는 게 보이실까요? 갈리고 있는 면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끈을 갈다 보면 끌의 뒷부분을 잡은 손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각이 계속 여러 개의 각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본인의 카운팅에 따라서 한 번씩 올려 봐주는 그런 센스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뒤쪽에 이렇게 버라고 하는 잔재들이 넘어옵니다. 딸깍 소리가 들리시나요? 지금 이 쇠가 넘어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앞에 갈린 쇠가 잘 갈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400방을 이용해서 지금 이제 모양을 다 잡은 상태입니다. 배를 한번 잡아주고, 버는 들어 올리지 마시고 밑으로 제껴주세요. 배 쪽으로. 그리고 한 번은 이렇게 밀어줍니다. 그러면 바닥에 버가 탁 떨어져요. 그러면 더 이상 버가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날끝을 누르고 얘가 또 움직이지 않도록 해서 배 평을 잡아주는 거죠. 그러면 얘는 또 언제까지 갈아야 되느냐?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끝선이 색이 통일이 되면 됩니다. 날과 가까운 쪽이. 이 뒤쪽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점점 갈면서 이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도 색이 지금 약간 왔다 갔다 하니까 잡아보도록 합시다. 네, 그러면 이제 색의 통일감이 생겼죠. 그 다음 600방으로 똑같이 갈아주고, 이건 뭐 바로 1000방으로 올라가도 되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뭐 있으니까 저는 쓰도록 하겠습니다. 600방 갈아냈고 똑같이 배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방. 자, 거스러미가 뒤쪽에 또 만져집니다. 배를 또 잡아주고, 그 다음 1200방입니다. 같이. 자, 버가 올라올 때 뒷면에 모든 끝선에 버가 다 올라와 있어요. 만약에 한 곳이라도 덜 올라왔다면 그쪽은 안 걸려 있다고 보면 되겠죠. 자, 이제 건식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모양도 잡고 방수도 올려 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물숫돌을 이용해서 또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숫돌은 저 같은 경우는 이게 1200방, 이 친구가 1200방이고요 이 친구가 몇 방이지? 아마 3000방일 거예요. 3000방이고 얘는 보시다시피 6000방입니다. 종류는 얘는 그냥 숫돌이에요. 숫돌이고 얘도 그냥 숫돌인데 얘는 세라믹 숫돌이에요. 뭐가 다른지 싶어서 사봤는데 뭐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세라믹 숫돌의 경우에는 물에 빠뜨려 놓고 쓰는 게 아니라 분무기 같은 걸로 이제 적셔주고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이 입자들이 많이 탈락을 한대요. 저는 담가 놓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숫돌은 평이 생명입니다. 물론 눈으로 봤을 때는 평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이제 평잡이 숫돌이라는 건데요. 처음 샀을 때도 해야 될 작업이고 그 다음에 뜰을 썼을 때도 해야 될 작업입니다. 이 친구가 평이 잡혔는지 안 잡혀졌는지 보려면 얘가 뭔가 딱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얘는 지금 손이 많아서 이런 유리 같은 애로 막 들린단 말이죠. 그럼 평이 어느 정도 잡혔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이 가는데 아까 이제 다이아몬드 숫돌에서 1200방하고 물 숫돌의 1200방하고는 그 입도 차이가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물로 항상 마무리를 해주는 걸로 제 취향입니다. 물숫돌의 경우에는 한번 지나간 데는 웬만하면 안 지나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 두 번째 지나갈 때는 거기는 이미 단차가 안 맞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넓게 쓰는 게 좋고, 그리고 1회 하고 무조건 숫돌로 평을 잡아줍니다. 언제까지? 새까만 게 안 보일 때까지. 좋아요. 물숫돌로 넘어오기 전에 끌 모양을 잡지 못하면 여기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 모양 그대로 갈리기 때문에
무조건 끓을 모양을 다 잡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얘 또한 마찬가지 버가 만져질 때까지만 갈고요. 그리고 이제 물숫돌이다 보니까 검은색 버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일일이 다 만져보고 마음이 들 때까지 갈아야겠죠. 그 다음에 배를 잡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번 하고 넘어오고,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5번 하고 넘어오고, 그리고 갈렸는지 안 갈렸는지 확인하고, 아직 안 갈렸네요. 둘, 셋, 5. 하나, 둘, 셋, 5. 갈렸고요. 그리고 보관할 때도 마찬가지 숫돌을 항상 깔아서, 보시다시피 숫돌 가는 것보다 숫돌 평 잡으면서 없어지는 숫돌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좀 무른 숫돌은 칼에 사용하시면 되고, 이렇게 평이 확실하게 잡혀야 되는 끌이나 대패 날 같은 경우에는 이 밀도가 높은 숫돌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 3000방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3000방부터는 끌에서 광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처음 가시는 분들은 숫돌을 많이 해먹습니다. 이렇게 제껴지면서 꼭 찌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끌도 이게 온전히 갈리지 못하고 숫돌도 계속 평을 잡아줘야 되는 불상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연습을 할 때 다이아몬드 숫돌을 가지고 연습을 하시고, 각도 유지에 대해서 말이죠. 그 다음에 물숫돌 넘어와가지고 또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넘어가서 또 배를 잡아보죠. 둘, 서이, 너희, 5 뒤집어서 하나, 둘, 서이, 너희, 5. 뭐 사실 3000방까지만 올려도 뭐 우리가 장부 따거나 이것저것 밀어서 끌을 사용할 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은 뭐 잘 갈면은 이제 종이 같은 것도 그냥 쭉 밀면 슥 하고 잘려요. 하지만 이 칼 가는 건 끝이 없잖아요. 계속 갑니다. 언제까지? 뭐 만방까지 가시는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3000방도 열심히 갈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니까 숫돌을 또 이것저것 사서 하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자, 3000방 안녕하고 이제 마무리 6000방으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000방은 숫돌이 좀 작아가지고 마무리한 게 뭐. 이제 이거 하면서 물이 막 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모머를 착용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또 600방에 맞는 광이 올라오고 있죠. 이제 3000방부터는 사실 거의 버가 만져지지 않는단 말이죠. 이제 사실 손을 좀 베이더라도 유리함을 손으로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죠. 이로써 1000방까지 끌 가는 거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예, 방금 갈았던 끌을 이제 물기를 좀 닦고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도 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끝을 털어내 주세요. 굉장히 반딱반딱하죠. 뭐 반딱하다고 끌이 잘 갈린 건 아니에요. 예, 이렇게 잘 나오죠? 뭐 종이가 아니더라도 이런 뭐 여러분들의 그 채모를 이렇게 긁어내보고 종이에 이렇게 묻혀보면 채모가 이런 식으로 이제 묻어 나오면 그래도 성공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마구리 깔 때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마구리를 깠을 때 속된 말로 두부처럼 까시면 성공을 한 겁니다. 두부 같네요. 뭐 마파두부가 왜 이렇게 없어지? 아무튼 끌 갈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여지껏 간 끌입니다. 그리고 해먹은 종이들, 그리고 아직 더 갈아야 될 끌들. 갑자기 뭔가 이렇게 끌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갈아야겠다는 생각이, 이 짓을 안 하려면 습식 그라인더란 걸 사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평도 잡고 멋이 없다랄까요? 목공하면서 물론 저도 기계를 열심히 쓰는 사람이지만 앞으로는 뭔가 이게 손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좀 가보고 싶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계는 누구나 쓸 수 있는데 톱질 끌질은 누구나 잘하진 못하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쪽으로 좀 돼보고 싶어요. 뭐 그것과 돈 버는 것은 또 무관합니다만. 네, 아무튼 오늘은 끌갈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 잡는 게 어려워, 잡는 게. 안녕.